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는 피박 퀴즈 그리고 공화국 논평의 한 주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방송을 요일별로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보여드린 게 정쟁밖에 없어서, 실망을 끼쳐드린 일밖에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반년이라니. 당신이 당대표가 된 게 2014년 7월인데 그때부터니까 반년이 아니라 2년이지. 응? 정쟁을 유발한 당사자 무. 당신은 사과가 아니라 정계 은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뭐 싸움을 나 혼자 했냐? 누가 싸움 걸었어? 니네 친박 아니야 이 새끼들아. 비박만이 아니라 깡패 생양아들을 파트너로 만난 우리 비박만이 아니라 야당도 참 운때가 없지. 이런 족같은 새끼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니 씨발. 야, 너희 친박만 없어도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시궁창이 됐겠니? 닥치라고. 각하 말씀만 잘 듣고 따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자꾸 자기 정치를 하려다가 이 난리 저 파행을 만드냐고. 야,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화국 하니? 각하 혼자 다 헤쳐먹는 왕국이나 하지. 그리고 각하의 말씀만 따르라고? 지금 각하 견적 한번 내보자. 견적 한번 내보자고. 지식, 이성, 철학. 이게 각하에게서 견적이 나오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보자고. 혹시 니네 누나는 브렉시트를 검은 양탄자로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블랙시트로. 뻔히 할 수 있는 말.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처 기구를 만들자. 야, 뭘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야? 잘 대처하자는 말이지. 그니까 뭘 잘 대처하자는 거야? 이 적폐와 폐단에 대해서 대처하자는 말이지. 그니까 적폐와 폐단이 뭐냐고. 이 경제 위기를 부르는 원인을 말하지. 그니까 이 씨발 경제 위기를 부르는 원인이 뭐냐니까? 민변이라는 똥. 민변? 민변이 왜?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합니다. 각하의 이 말씀 못 들었어? 뻔히 탈북한 사람들을 탈북한 게 아니라 납치해왔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국정원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정보기구를 이렇게 음해할 수가 있어? 야,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냐? 너 지금 국정원 두둔하는 거야? 그래, 민변이 잘못했다고 치자. 민변이 어떻게 경제위기를 불러왔니? 이 민변이 북한 사람들이 납치당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어머 어떻게 저런 족같은 말을 이러면서 각하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스킵하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씨발 한심한 것들. 말 조심해. 당신이나 나나 각하만 졸졸 따라와서 결국 여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각하의 능력을 의심해? 정권 말이 되니까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거지? 감탄고토라는 말 알아? 감탄조또? 그래, 니들끼리 각하한테 날마다 조또 감탄하고 그래라 이 새끼들아. 에이, 감탄고토가 어떻게 그런 뜻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죠. 너무 이 또 손해에만 밟고
의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같은 말로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새끼야 감탄 조또가 아니라 지금 사회자가 말한 아롱사태라고 했으면 내가 알아들었지 이 새끼야. 이제 아롱사태가 아니라 염량세태. 저렇게 무식한데 무슨 대통령을 꿈꾸나? 본소를 알아야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강남 간다. 강남에 왜 가? 나이트 가냐? 이거 내가 실수를 했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브렉시트 투표한다. 아니, 그 브렉시트가 뭔지도 모르고 남들 거기다 투표한다고 하니까 같이 투표를 했어요. 덜 떨어진 일부 영국 국민들이 말이야. 새끼, 그 속담이 영국 속담이야 이 새끼야? 브렉시트가 왜 나와? 이거 내가 또 착각을 했구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마약한다. 죽으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들 그거 만나 싸워요. 야, 이 새끼들아, 홍상수 김민희처럼 좀 친해져 봐. 또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여간 오늘도 인님 나오셨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팀워크가 맞아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철학이 통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새누리당은 진작에 해체해야 한다고 봐요. 영감님이나 잘하세요. 이해찬같이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고, 서영교같이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눈 감아주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있지, 새끼야. 어디 있어요? 멀쩡하게 잘하던 부인을 버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게 뭐겠어.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랑. 영감님, 닥치시고 추경해주세요. 브렉시트라는 엄청난 대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겁니까?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적에 속으로 만세 삼창했지 이 새끼들아. 이제 잠시 후에 이완배가 얘기하겠지만은 니들 추경해가지고 서민들 복지했을 생각은 추호도 없잖아 이 새끼들아. 안 그래? 박정희 형아 우상화가 시급하지? 브렉시트니까. 어제 연세대 유석춘이가 조선일보에 쓴 거 보니까 영국도 민족주의 나오는데 우리도 박정희를 호출시키자고 하더라고. 아니 호출을 하더라도 한국 민족주의자를 호출해야지 왜 일본 군인을 호출해. 닥치세요. 사회자, 네 고추 얘기는 못하게 하면서 왜 이 말은 막지 않아? 나도 고추들이 팔까? 이 새끼. 야, 고추들이 멋대로 하면 내가 바로 소송을 걸 거라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 새끼야. 이님,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까? 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건 모욕죄와 같이 걸어도 되겠어요? 명예훼손, 목욕도 아니라 모욕. 씨발, 이 족같은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말 다 해서? 이 어디서 어른한테 고소 드립을 해? 너 이 새끼 똥 반쯤 싼 다음 물 내리고 나머지 또 싸지 이 새끼야. 한 번에 다 싸면 막히니까 이 새끼야. 그게 오늘의 문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말 막 지어내지 마세요. 이 새끼 어디서 뻥을 치고 그래 이 새끼야. 그거 다 봤어 이 새끼야. 그걸 누가 봐요? 저도 못 봤는데. 누가 보긴 누가 봐. 네 고추지. 네 고추가 그러는 거야. 씨발 점점 쌓여간다. 씨발 못까지 오겠어. 씨발 닿겠는데. 너 이 새끼야, 네 고추에 이런 절규를 추워도 듣지 못했단 말이야? 네 몸에 붙어있는 고추 말이야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이젠 좀.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오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헤지 펀드의 대부인 이 사람이 브렉시트 혼란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해요. 실상 국제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오늘 아침 그야말로 블랙이더만.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블랙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25년 전 파운드화 약세에 배팅해서 10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와, 씨발, 존나게 많은 차익을 남기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환희 빨랐습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하지. 내가 경제부총리인데. 정답은 내시. 내시라니요? 그 사람 영문 이름이 내시야. 이름이 너무 슬퍼. 조지, 즉 남성 성기가.
그렇게 쏘 잃었다 로스 응? 이렇게 풀이되더라고. 그래서 넷이다. 예, 하여간 아니었습니다. 뭐 사회자 정답으로 바로 가자. 억만장자면 바로 이 사람 아니냐. 정답은 홍만표. 홍만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브렉시트에 대해서 논평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브렉시트인데 가족들 위험 없게 해달라. 우리 가족 힘들게 하면 내가 입을 열 것이다. 그러면 검찰 니네들 좆될 텐데.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성함,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사연, 정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성함을 꼭 남기실 필요는 없고요. 몸무게 이런 거 한번 올리시면 어떨까요? 농담입니다. 자,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은요, 대학 무상교육과 학생 임금 도입을 도발적으로 주장하는 책입니다.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네, 학생 임금은 뭐냐? 학생한테 임금을 주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공부도 노동이다. 뭐 이런 맥락에서 주는 임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건 장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역군들이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무상 교육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임금까지 쥐어주자.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예.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 그런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분노하라 대학생. 예, 이 책의 주제가 이러합니다. 자, 이 책으로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청년이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는 사회 함께 꿈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 이름은 학생에게 임금을, 책을 발행한 출판사는 서유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제블리님, 굴삭기 운전을 하는 30대 가장입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제가 유일하게 청취하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특히 이완배 기자의 경제 관련 해설을 듣다 보면 보잘것없는 제가 지식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업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관리자들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매우 비루합니다. 안전교육했다는 인증샷, 안전교육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사인, 이걸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환경과 안전장비일 텐데 말이죠. 요즘 들려오는 가슴 아픈 사고들도 이런 인증샷, 사인 따위가 아닌 근로자의 인명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블리님 힘내십시오. 절대 안전 유념하시고요. 자, 늘 깨어있기 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은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과거 30대 때는 재벌 옹호적인 시각이었는데 40을 넘어선 지금은 재벌의체 불사 입장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거악은 바로 재벌이라는 사실을 살다 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완배 기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세대야 어찌 살아가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데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누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하겠죠. 네, 부디 사람답게 사는 세상 건설하면서 이 빚을 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정보기관이 공격당하면 꼭
자기 일인양 아파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식당 종업원을 납치해 온 것 아니냐, 법원에서 따져보자 이러고 있는 민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간첩 조작의 악행을 저질렀고 박 동지 아버지 시대부터 그 범죄가 전통이 돼 왔다는 점도 그렇지만 다 과거지사고 이제는 거듭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따라서 믿으면 그만인데 여전히 믿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이 직업이 된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총선 직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도저히 숨을 못 쉬겠어요 라면서 한국으로 건너온 탈북민은 자유대한의 귀순용사인데, 이들이 신상옥, 최은희처럼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변은 한편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귀순한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워 진짜 자유의지로, 진짜 본인 의지로 한국에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정부, 새누리당, 조선일보, 2만원짜리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접했다면 이쯤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나야지 법정에까지 가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을 가장 아끼고 귀여워하는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민변은 그 식당 종업원이 머무는 곳이 과거 유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성 여동생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회유한 이름만 바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접견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다.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은 국가안보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민변은 박근혜 동지를 더는 모독하지 않고 박 동지와 국정원에게 사과하고 자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한다면 민변의 조직도는 간첩단 조직도로 탈바꿈하게 돼서 치선난 번너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민변은 박동지 아빠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왜? 네가 집권하면 물대포를 냉수가 아니라 온수로 쏘게? 화나?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 야, 그 니네 친박은 물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세월호에 탔던 300명이 바다에서 참사를 당했지. 농민 한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
그것 때문에 4.13 총선에서 시원하게 물 먹었지. 물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냐 이거야. 우리는 물이 좋아. 뭔 사건만 터지면 연예인 뉴스로 물 타버리잖아. 물 때문에 우리 정권이 망했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진작에 망했지. 또 물 좋잖아. 이 맛에 정치하는 거지. 안 그래? 너 이 새끼 이 사자성어 아니야? 배수지진. 뭐? 배수지? 미스 A의 수지? 걔가 왜? 참 그 사자성어가 나와서 그런데 뭐 배수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새끼야. 신체 발부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몰라? 허허허, 이 시덥지 않은 새끼. 닥쳐 이 새끼야. 배수지진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이야. 지난 10년 이 사기 정치, 기만 정치, 농락 정치에 열받은 국민 여러분이 우리를 야당시킬 가능성이 커요. 생각해보라고. 저 야당 놈들이 170석이고 우리는 후보도 변변이 없는 상황에서 딱 대선에서 패배하기 좋은 흐름 아니니? 뭐 이럴 때 우리가 배수 지진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우리 당 일에 걱정해줘서 고마워. 뭐라고? 왜 너 남 얘기하듯 하냐? 무한테는 이제 정치적 미래가 없을 텐데 마치 미래가 있는 것처럼, 즉 나의 일처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뭐 당신의 이런 애당심을 평당원들이 배워야 할 텐데.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내년 12월 19일 본선 무대에 누가 서는지 두고 봐. 이 내년 12월 19일에 전국 노래자랑 본선이 열리나? 닥치라고 이 새끼야. 뭐 옛 속담에 큰 바다 큰 개천도 바닥을 준설해 봐야 안다 뭐 이런 말이 있어. 뭐? 준설? 4대강 공사를 하나? 왜 준설을 해?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만. 큰 바다 큰 개천도 김선달이 팔아봐야 안다 이런 말 몰라? 아니 김선달이 왜 나와? 이거 김선달이 아니면 이명박인가? 닥치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큰 바다 큰 개천도 공적 자금 쏟아 부어서 날려봐야 안다. 그만하라고. 큰 바다 큰 개천도 건너봐야 안다 이 말이겠죠. 네. 자, 오늘 퀴즈 문제는요, 이님이 사상 처음으로 법안 발의를 하시느라고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제를. 이 사회자, 문제 출제자가 있어. 오늘 모시고 왔다고. 어서 들어오시죠. 아이고, 각하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뒷북을 하도 친다고 해서 요즘 뒷북이라는 별명을 가진 북군의 인사드립니다. 여러 친북 세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북입니까? 친박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팟빵 게시판에 역성혁명님께서 4월 15일 이후로 박총풍님의 출연이 거의 없어서 많이 심심합니다 라고 하시는 바람에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 국민 여러분이 아마 감동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각하. 총선 이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내년 대선 준비 잘 돼갑니까? 예,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대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설치고 다니면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소신껏 행동하셔도 돼요. 그나저나 지난번 국회 연설 마치고 나가는데 왜 멀리서 박수치고만 계셨어요? 저와 인사도 나누지 않으시고. 예, 김태흠이나 이런 친구들이 각하하고 친한 척 하려고 해가지고, 저까지, 굳이, 각하한테 별로 반갑지도 않은 놈은 그냥 뒤에 찌그러져 있는 게 낫겠다 싶었죠. 이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카카. 그럼 좋죠. 이리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그래도 한 배를 탄 동지 아닙니까? 카카, 감사합니다. 동지끼리 먼저 가까워져야 하니까요. 가까이 오세요. 카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카카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있냐고? 그래, 널 족같이 여기고 있지, 응? 너 이 새끼 비박들 뒤에서 자꾸 조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씨발, 응?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그때는 이빨이 없을 무가 될 거야, 이 씨발 새끼야. 아이, 카카. 아니,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자중하시고 문제 내주시죠. 기왕 나오신 김에. 그러면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카카. 아, 왜 이러십니까? 씹새끼.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 다리우시 모자파리안 교수가 왜 이러세요? 이름이 존나 어렵잖아, 씨발. 어? 하여간 모시기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최근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6개 나라에서 시행된 연구 19건에서 참가자 총 45,637명에 관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공신력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호두 그리고 기름진 생선인 이 물고기가 치명적인 심장마비 위험을 10% 정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자꾸 때리세요? 십새끼, 응? 정답을 보니까 날 엿먹이는 거잖아. 응? 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은 물고기인데 이게 심장마비 방지에 좋다는 거 아니야. 네가 문제 냈지, 씨발. 저 문제는 제가 냈습니다. 너야? 오라, 너구나. 그 종북 세력이 열광할 이런 문제를 내는 건 네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뜻 아니겠어? 너 민변이지? 저요? 저 민변 아닌데요? 뻥을 치고 있어, 이 돼지 새끼가. 야, 너 민변 사무차장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비밀을 들춰냈고. 저는 막말 김용민이고요. 카카가 말씀하신 그분은 변호사 김용민입니다. 너 그 사이에 사먹고 싶은 거 아니었어? 어이, 사회자. 그럼 네가 개명 신청을 해야지. 왜 카카를 헷갈리게 해? 하여간 문제 다 냈어. 자꾸 열받게 하지 마. 응? 더운데. 네, 카카. 자꾸 까불면 영도에다가 사드 단다. 알았어? 네, 카카. 어이, 씨발, 그 폼을 구겼잖아. 아까 저 자세는 뭐야? 야, 올해는 가야 하지 않겠니? 저 성깔에 벌써부터 개기면 곧 좆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인간은 비박세력 혐오범죄 5범자니까, 어? 힘없는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냐, 어? 하지만, 대선 1년 앞두고부터는 나타나서 설쳐대도, 주먹을 휘둘러도, 내한테는 투명인간일 뿐이다. 자, 정답 맞춰보실까요? 이 정답! 네, 환님, 정답이 뭐지요? 이 정답은 물고기 이름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정답은 기름장어. 기름장어가 몸에 좋다는 친박의 상징 환님의 답.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 기름장어 아니면 피라미? 우리는 기름장어 아니면은 피라미라고. 허나, 이 형이 있잖니. 닥치라고. 방금 카카 말씀 못 들었어? 카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은 절대 안 돼. 그래? 다음에 카카 만나면 눈에다가 흙을 뿌려야 되겠구나. 자, 사회자 정답 가자. 정답은 추어. 추어라고요? 미꾸라지 말씀이십니까? 추어가 아니라면은 고추어 어떨까? 고추어. 오늘도 한 번쯤은 고추를 언급하고 넘어가야지. 섭섭하지 않게.
저 고추님 섭섭하지 않으시죠? 그만하세요 이제.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말이죠,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정답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은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인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입니다. 대학의 지적 활동에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분노하라 대학생, 이렇게 외치는 셈입니다. 네. 이 책으로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함께 꿈꿔볼까요? 네. 책 이름은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을 제공해 주시는 출판사는 서유제입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대중의 하수인님, 정답 조지 소로스 맞히셨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 번째 게시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천황폐하 만세의 주인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 센터장. 어제 김용민 브리핑에서 국회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담담하더군요. 기사에 의하면 이분 집안에서의 혜택 때문에 친일파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편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그런데 저 또한 반성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걸그룹 AOA의 역사의식 부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악성 댓글을 달지는 않았지만 주진호 선생님 같이 AOA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을 향해서 쉴드 칠 걸 쉴드 쳐야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AOA는 갖가지 비난을 받고 다른 악재들이 겹쳐서 컴백 2주 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책기관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AOA에 가해진 만큼의 강도 높은 비난은 받지 않고 있더군요. 물론 이런 걸 보도를 잘 하지 않는 메이저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대중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지만 만만한 연예인들한테만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네, 취업 성공하시고요. 예, 우리 대중의 하수인님, 이분이 공기업 들어가서 공기업의 풍토, 문화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진실이 모두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믿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악질 불순분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금세기 최고의 명언을 개무시하며 독고다이의 외기를 갖고 있는 소영웅주의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특히 세월호의 철근 400톤이 적재됐던 사실을 들추고는 물 만난 듯 정부 책임론을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는 짓거리는 2달 동안 안 벗은 팬티에서 장미 향기를 기대하는 허튼 망상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유병헌 탓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가 억지로 그 무거운 철근을 싣고 가도록 유병헌에게 강제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정부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실은 유병원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설, 해경이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설까지 더해져 이제 다 끝난 세월호 진상조사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의 대미, 즉 엔딩 스크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자들은 철근 사건을 계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 조건 하나만 들어주면 수용할 뜻이 있음을 최초로 밝힌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얼간히 이석태에서 애국 보수의 아이콘 박승춘으로 교체해주면 수용을 검토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사기간 연장하라, 특검 수용하라 이런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게 된다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종북 불순 국민의 카카에 대한 모략이 계속된다면 애국가 2절 가사의 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 가사를 뜯어 고쳐서 세월호 속 저 뱃속에 철근을 실은 듯으로 변경할 것이다. 이제 철근으로 열광하는 철떡 폭도들은 박근혜 동지를 더는 모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세월호 특조위 해체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자진 해산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연예인이 세고 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기억력 감퇴, 우울증, 치매,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코골이, 이젠 작별하세요. 코골이 제로. 부담 없는 가격, 탁월한 효과 자신합니다. 검색창에서 코골이 제로를 입력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좌도 우도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 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길이 뭔데? 제2경부고속도로. 그거 지으면 양극화 해소가 돼? 진짜? 야, 우리가 뭐 생각하고 공약한 게 있었냐? 막 던지는 거지. 아니 그러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해? 제2경부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느냐? 어디에 나들목이 생기느냐? 지역마다 부동산 업계가 들뜰 텐데 나중에 갈등이 불거져서 수습 못할 지경이 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뭐 기존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면 되지. 그래놓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사기고 국민 기만극이지. 아니 그 아가리에서 그런 멘트가 술술 나오냐? 김해 신공항 운운하면서 말이야. 그나저나 휴가는 국내로 가라 이런 말을 했다곤 무슨 뜻이야?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란 말이야 이 새끼야. 또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란 말이라고 이 새끼야. 휴가 기간에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음미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상대적으로 힘든 분들을 돕는 동반성장 아니겠냐고. 이 아름다운 우리강산 어디야? 알려줘봐.
일단 그 4대강이 좋을 것 같아. 특히 낙동강 하류 쪽 말이야. 거기서 멱도 감고 평영, 배영, 접영, 싱크로나이즈드까지. 아니, 그러면 시원할까? 뭐 당연히 시원하지. 좌파들이 특히 시원해할 기다. 환 네가 시궁창에서 수영을 했다가 병원에 실려가면 얼마나 시원하겠니? 닥치라고! 거기 말고! 환희가 강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형이 바다를 소개시켜줘야지. 얼마 전에 여기서 퍼올린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만들었다고. 시험 행사도 벌어졌어요. 아니, 바닷물이 오죽 깨끗했으면 식수로 다 만들어? 거기가 어디야? 그뿐 아니지. 낚시대회도 열었어요. 즉석 생선회 시식회도 열었고. 아니, 그니까 거기가 어디냐니까. 고리 원전 앞바다. 뭐 미쳤어? 원전 앞바다에서 누가 그런 개지랄을 해? 이 새끼 봐라. 미쳐? 야, 이 씨발. 말 잘했다, 이 새끼야. 그래, 무려 원전 10개를 한 군데 모아놓은 거. 그건 더 미친 거 아니냐? 아니, 달라는 공항은 안 주고 왜 원전을 또 줘? 그러기에 왜 부산 5석, 울산 2석을 저 좌파놈들한테 줘? 이 새끼들. 하여간 입만 열면 남탓, 눈만 뜨면 트집. 야, 너희 친박들은 작은 계기, 하찮은 사건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줄 모르냐? 참 걱정이다, 이 새끼들아. 너 사자성어 중에 노마자지라는 말 몰라? 노마자지? 아니, 그런 흉측한 사자성어가 있어. 문님, 그 노마지지겠죠.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늙은 말에게도 지혜가 있다. 아무리 하찮은 것에서도 얻을 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노마자지 아니었어? 무식해가지고 뭘 모르면 닥치라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해가지고 잘난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해. 송충이도 깻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 몰라? 아니, 깻잎이라니?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만. 송충이도 떡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 아니, 송충이가 왜 떡잎을 먹어?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만. 너무 더워가지고. 송충이도 오동잎 한 잎, 2잎 먹어야 산다. 새끼야, 노동잎이 왜 나와 거기서? 아이고, 내가 잠시 헷갈렸어. 송충이도 대마잎을 먹고 마약 중독에 걸린다. 죽으라고, 이 새끼. 구태 정치는 이제 정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싸우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안 전 대표, 어째 우리나라 정치에서 당대표가 제명에 끝나는 경우가 없냐? 하여간 잘했어. 무관의 제왕이 더 나아. 괜히 그 실소유주가 대표까지 해봐. 그거 감당 못한다고.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책임 정치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그 당은 당신 없이는 안 되잖아. 괜히 당대표 그만뒀으면서 나중에 어설프게 당일에 은근슬쩍 개입하려고 들면 쓰레기, 악질,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씹다버린 껌이 된다고. 여기 있는 무처럼. 이 새끼야, 죽으라고. 국민들이 당대표를 그만둔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뭐 할 거야? 잠시 쉬어야지요. 쉰 다음에는? 국민들이 부르시면 나와야지요. 만약에 국민이 안 부르시면? 그러면 다시 잠시 쉬어야지요. 그런 다음에는? 국민들이 부르시면 나와야지요. 아니, 국민이 안 부를 경우 어떡할 거냐니까? 그때는 미국 가야지요. 배낭 메고. 이해찬이 한 말 못 들었어? 투표일에 배낭 메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냉소주의가 어디 있나? 정치는 굉장히 진실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문재인이 배낭 메고 나가는 건 되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배낭 메지 않고 여행용 가방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부르시면 나와야지요. 아나, 정치가 더러우니까 깨끗한 정치로 차별화하겠다. 이런 마케팅 포인트는 알겠는데 너무 위태로워요. 무소속이 돼서 혼자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당을 꾸려서 하는 건데 순도 100% 정치가 가능하겠니? 그리고 말이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네 주변을 봐라. 기득권 정치, 지역 정치, 금권 정치의 구렁이들로 한가득 아니냐. 그만둔 거는 치명적이야. 왜 남일로 그만둬? 책임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네가 없으면 누가 당대표를 하건 그 당대표로 보이겠냐? 하지만 어쩌겠어. 엎질러진 물인데. 대권으로 가는 직행열차 알려줄게. 우리 새누리당으로 들어와. 그리고 청와대 누나한테 가서 충성서약을 하라고. 사실 니네 당에서 벌어진 리베이트 사건 새누리당 일이었으면 그게 문제나 됐겠냐? 대선까지 그딴 걸로 고민하지 않게 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야, 환아, 너 지금 안 영입하는 거냐? 안 영입하는 거야. 왜 안 영입해? 왜 안 영입하냐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영입할게. 지금 무가 너 영입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 입당하라고. 국민의당 어쩌냐고. 원하는 놈들이 있으면 따라 들어오게 하든가. 그리고 세차게 욕 한번 먹는 거야. 그거 잠깐이라고. 욕하는 놈들 뭘 해도 욕할 놈들이야. 네가 설령 문재인 발 닦아줘도 위선이니 뭐니 이러면서 욕할 거라고. 닥쳐 이 새끼야. 정치가 장난이야 이 새끼야. 그만들 하시고. 자, 오늘 그 문제 내주시죠, 한님.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인 미국의 엘빈 토플러 박사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합니다. 올해 87인데요. 1960년대 중반에 미래의 충격을 출간하면서 미래학자로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저서는 제3회 땡땡입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환님 정답 아십니까? 엘빈 토플러 선생이 돌아가시다니. 그분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 것까지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답은 제3회 한강교.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이 무식한 새끼가 음치기도 하네. 야, 여기서 제3 한강교가 왜 나오냐? 자, 사회자, 정답 가자. 정답은 제3의 땅굴. 제3 땅굴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제3의 정당, 넘버 3 정당. 아닙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68%라고 하지요. OECD 1위, 세계 1위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열.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학에서 졸업까지 필요한 돈이 평균 8,51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8,510만 원 나누기 6,030원 해보니까 14,113시간입니다. 14,113시간 나누기 하루 노동시간 8시간 해보니까 1,764일이네요. 예. 온전히 내 힘으로 대학을 다니려면 쉬는 날 없이 약 5년간 매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에 가는 대한민국.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만 11,200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못해서 피소됐습니다. 피소됐어요. 부채 사회와 부채 인간이 대학 진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채 학생 제조 공장 대학을 졸업하고 부채 사회의 부채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을 도발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책, 학생에게 임금을. 책 제목이 학생에게 임금을입니다. 오늘의 유럽 대학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일구어냈던 68혁명의 슬로건이기도 하지요. 학생에게 임금을.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을 위해 출판사 서유제에서 협찬합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귀족 배짱이님, 정답 고등어.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게을러지기 위해 현재는 프리랜서로 연명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제적으로 팍팍하지만 아직 버틸만 합니다. 최근 서울 구의역 사고와 에어컨 수리기사 사고에서 보여지듯 부당한 노동 구조의 고착화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40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석학들의 글에서 그래도 청년이 희망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는 합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왠지 기성세대의 책임을 면피하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합니다. 청년이 희망이라면,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비교적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최저임금도 센 편이다, 이런 인식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필요한 재원 그리고 소상공인의 문제는 차치하고 기본소득이나 최저임금 10,000원 상향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내용의 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답자는 벳루저님입니다. 정답은 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생선 고등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브렉시트가 참 걱정입니다. 저도 브렉시트 소식을 듣자마자 브렉시트 다음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일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문 걸어 잠그고도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뭐 불보듯 뻔한 거지요. 극단주의자들은 분명히 이웃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들의 부를 빼앗아서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극단주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부족한 한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종교가 등장해도 법 체계가 잘 갖추어져도 영원히 억누르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 본연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수록 사람들은 점차 극단주의에 고개를 돌리게 되리라고 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보다는 어떻게든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는 쪽이 더 달콤해지기 마련이지요. 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주 개척에 있다고 봅니다. 한정되고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겠다고 안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썩어가는 것보다는 우주를 개척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채워가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많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주로 눈을 돌리자. 네, 이것도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우주에게서도 그 욕망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하죠? 예, 우리의 욕망을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유승민이 싫어서 유재석도 싫어지고 있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감읍하면서 닥치고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불대고 다니는 유승민 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야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배신자만 만나면 친박, 즉 미친박이 돼버리는 격한 본능의 표시다. 당선됐겠다, 복당도 됐겠다 하면서 기세등등해진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았잖아요. 예. 1년 반이면 국민 임기 중에 아직 30%나 남아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반 남은 이 기간에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실로 악취나는 망언을 토해냈는데, 이건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 이 말보다 한 옥타브 낮춘 것 같지만
더 기만적이고 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권 실세 최경환이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점을 뒤집잡더니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을 모욕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박동지를 대망신시키겠다는 뜻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금 유승민의 망동은 자기 계파의 의원들을 복당시키지 않는 데 대한 강한 반발과 저항으로 보이는데 배신자도 열받는데 배신자 친구까지 다 받아줄 만큼 새누리당이 우습단 말인가? 아무리 똥들이 모였다 해도 새누리당을 공중 화장실쯤으로 여기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조화 하나 안 보내고 공천은 물론이고 복당조차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쓴 박동지에 대해서 유승민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20대 국회 끝까지 찍소리 않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규합한다던가 대권 출마를 시도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유승민, 너도 성자처럼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합니다. 그런데 친박도 안녕할까요? 언론장악, 그딴 개시발 족같은 짓거리는 털끝만치도 안 하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친박이 왜? 우리도 안녕하다고? 야,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기사 빼라, 새 아이템 넣어라, 야, 이게 그 두한이 형 때 보도 지침하고 뭐가 다르니? 허나,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너희들 정말 조금 더 부끄러울 게 없니? 열심히 과해서 생긴 일이지. 아니, 그때 그 상황에서는 수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왜 언론이 나서서 열심히 수습하려는 해경에 대해서 쏘아대면서 방해하냐 이거야. 야, 언론이 그런 거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럼 언론인이 펜 카메라 다 던져버리고 같이 구조하러 물속에 들어가냐 이 새끼야. 그리고 해경이 상황을 수습했다고? 아이 씨발. 야, 해경이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구조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말 잘 듣고 청와대를 많이 도와줬던 KBS조차도 해경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서 질타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수습도 안 하는 해경한테 비판도 하지 말라고? 뭐 닥치라고. 그렇게 해경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돌 던지면 북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얼마 전에 청와대 누님 말씀대로 내부 분열로 북괴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월남패망과 같은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허허이 씨발. 야, 그러면 언론은 아예 없어져야 하겠네. 정권 비판 자체가 불필요하면. 지금처럼 맨날 만만한 야당 정치인이나 조리돌림하고 씨발. 아니지. 여당 정치인도 비판해야지. 언론이라면. 아니, 누구? 뭐 당신하고 당신 수하의 비박들, 야당 의원들보다 더 조져야 한다고. 닥쳐 이 새끼야. 아니, 너의 이런 유치한 이중잣대를 미리 예견한 것 같은데 당동벌이라는 사자성어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닌가 싶다. 무슨 벌이? 맞벌이? 허이 무식한 새끼 같으니라고. 야, 패거리가 같으면 감싸주고 패거리가 다르면 공격한다. 이게 바로 당동벌이야 이 새끼야. 누구나 권력자 자리에 오르면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지 이 씨발. 니네 누나, 아니 니네 누나 아빠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들 권력만 잡으면 언론을 짓밟고 길들일 생각만 하냐? 닥치라고. 당신은 기자한테 하는 말버릇이나 고쳐. 여기자한테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한 적 있었지? 반말 찍찍하는 태도부터 바꾸라고. 야, 이 새끼야,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희처럼 겁박하고 탄압하는 게 더 문제 아니니? 뭐 혼자서 친하고 혼자서 소통하면 뭐해? 늘 혼자 소통하고 혼자 대화하고 이런 노래가 있지. 뭐 이런 속담은 아나? 떡줄 놈은 생각도 왔는데 된장국부터 마신다. 야야야, 된장국이 왜 나오냐?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떡줄 놈은 생각도 왔는데 미역국부터 마신다. 허이 새끼, 미역국은 무슨 미역국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간밤에 더워서 내가 잠을 설치는 바람에 정신이 혼미했어. 다시. 떡줄 놈은 생각도 왔는데 가덕도 신공항부터 운운한다. 허이 새끼, 약을 올려 이 새끼야. 아이고 내가 잠시 착각했어. 떡줄 놈은 생각도 왔는데 세월호 특조위 연장 운운한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아이고 이번엔 진짜야. 마약줄 놈은 생각도 왔는데 벌써부터 환각 상태에 빠졌다. 죽으라고 이 새끼야. 자자자, 오늘 잠시 인사차 오셨는데요. 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 분야의 최고 권위자 춘. 인사드릴지 말지 보훈단체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좌파들 때문에 고생 많지요? 예, 제가 고생이 많은지 적은지 보훈단체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생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개기면 되지요. 예, 저를 자를 방법이 없다고 보훈단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야당들이 해임 결의안 통과시키면 압박은 받겠지. 이 압박은요,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많은지 적은지 보훈단체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패기와 애국심, 새누리당이 나가야 할 바라고 봐요. 춘, 너 이 새끼 여기 어디라고? 나가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서 지랄을 하고 그래? 여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국회 해임 대상이 아니라서 제가 물러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러나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보훈단체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좋은 말 할 때 안 나가 이 새끼야? 예, 나가야 할지 말지 이건 역시 보훈단체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되지요. 욕설은 사양하겠습니다. 이 새끼, 너 이 새끼 내 주먹 맛을 보고도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은 새끼가 추호도 없다고 봐. 너를 오늘자로 산 송장으로 만들어주겠어. 너 이 새끼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서 해임 못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송장으로 만들어줬을 적에도 집에 안 가는가 보자고. 내 정의의 주먹 맛을 봐 이 새끼야.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좀. 아이고 이 씨발. 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컷 얻어맞으시고. 내가 장군 출신인 거 몰랐습니까? 오늘 이쯤에서는 인사를 이 정도로 하고 이 다음에 나올지 말지는 보훈단체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님,
앞으로 또 계기시면은 제가 노래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임을 위한 장송곡. 아이 씨발, 나이 새끼야. 아이 씨발 새끼. 아이 새끼, 니 기가 쓸 줄은 몰랐잖아. 아이 씨발. 그러기에 그 나이 드셔서 추먹을 쓰시려고 합니까? 되지도 않을 걸. 말로 해결하시지.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야말로 개 털렸잖아요. 아이 씨발. 이 족같은 새끼, 이 씨발 똥볼 새끼. 너 이 씨발, 너 이 새끼 양말 거꾸로 신었거나 짝짝이로 신었을 적에 벗고 다시 신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나가지, 이 새끼야. 아이,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새끼 빤스도 그렇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네 고추가 이 씨발 출입구가 없어졌어요. 거꾸로 입은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여자 빤스 아니에요? 이렇게 아우성이잖아, 이 새끼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 이 새끼, 네 와이프 빤스 입고 다니냐, 이 새끼야? 이 새끼 취미가 아주 퇴폐적이야, 이 새끼. 그만하세요, 이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오늘도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KBS 보도국장한테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권 불리하게 뉴스를 내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보도 지침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김종철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백악관에서 미국 공영방송사인 이 방송에다가 기사 빼라,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정권이 퇴진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종철 선생이 언급했던 미국 공영방송은 어디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님 빨랐습니다. 이님, 우리가 언제 보도 지침을 내렸습니까? 에? 말 똑바로 하세요. 너 이 새끼 아침에 약 먹고 나왔지, 이 새끼야. 어떻게 알았지? 네, 바로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정답 가자고요. 다큐 프라임, 지식 채널 2, 이걸 멋대로 만들고 있는 정부 통제가 불가피한 EBS. 정답은 EBS. 하긴 EBS에 대해서도 정부 보고 간섭하라고 했지요. 친박 출신의 한선교 씨가. 참 팔불출들입니다. 야, 시간 많이 갔는데 정답 바로 가자. 정답에 피가 들어가지, 피.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스파이스 TV. 스파이스 TV. 성인 채널. 내방 TV에는 그 방송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방송은 스파이스 TV만 있는 게 아닌가. 닥치라고! 이 음란 마귀! 야, 방송이라면 모름지기 스파이스 TV처럼 사랑을 권장해야지. 그래야 명랑 사회가 오는 거 아니냐? 안 그래?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정답,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2016년 대한민국 대학 재학생 10,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1위, 취업. 2위, 학벌이 필요해서. 예. 대학을 가는 이유가 취업. 대학 존재의 이유도 취업. 그러나 이들이 꿈꾸는 대학은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재학생 10,000명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50년 후에도 대학 평가가 필요하다면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1위, 교수와 학생의 관계 14.1%, 2위, 학문적 탁월성 10.8%, 3위,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10.7%, 4위, 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 10.4%, 5위, 인간교육 9.7%. 네. 취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4.7%. 11위였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의 저자 야스시 씨가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자기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단 4년만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당연히 그 후에 오는 시간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
학생 임금, 그러니까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임금 받아가라, 이러면서 정부가 학생에게 주는 임금, 이게 바로 학생 임금이죠. 예. 이것들을 도발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책 학생에게 임금을 출판사 서유제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맥주님, 정답 물결 맞히셨습니다.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간다고 억지로 가야 한다는 게 이상했고 살인적인 등록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짬짬이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떠난 20살의 유럽 여행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즈음에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개성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가 되겠지. 그리고 2016년 현재 생각보다 빨리 이 나라의 학벌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명문대를 나와도 의대, 법대를 나와도 본래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헬조선, 지옥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나빠질 것이 너무 많아서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 사는 데까지 살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글입니다. 맥주님. 멘탈도 멋지시고요. 네, 정답자로 뽑겠습니다. 따따따님, 물결 맞히셨습니다. 아침부터 먹먹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살인적인, 네, 정말 오늘 방송된 아르바이트 청년의 말처럼 수명을 단축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표현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추경에서도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감내해야 할 불경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벌의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의 부정축제된 자산들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 푸념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런 날을 꿈꾸고 토론하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따따따님, 네, 멋진 글입니다. 멋진 멘탈이시고요.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로서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며 만세를 부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정현 녹취 파일을 보관했다가 비로소 터뜨린 전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정권 말로 갈수록 지하급수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배신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정현은 문자로 지침 내려보내면 나름 증거가 남는다고 판단해서 직접 전화한 것 같은데 그걸 녹음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터. 용이 주도하고 주도면밀한 김시곤의 손놀림은 실로 평양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것 같은 스멜이 느껴지는 바다. 이정현은 홍보수석으로서 정권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녹음한 사실만으로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김시곤은 게다가 나중에 녹음한 파일을 터뜨릴 거면서 KBS가 청와대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기반적인 설레발까지 떨었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에 우리 청와대는 앞으로 수화로 대화를 나눠야 하나, 야구장에서 하듯 코 잡고 귀 잡고 하는 사인으로 소통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었다. 김시고는 박동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이 땅에 발붙이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서 살든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시곤 풍모의 고무대에서 공영방송 언론자유 운운하며 부화내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자중하고 자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박동지 아버지 별명이 스네이크 박이었다. 스네이크가 자식을 낳으면 스네이크 아니겠나?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또 무슨 수작질이야? 응? 지금 이정현이를 비꼬는 거지? 새끼, 이런 개짓거리하고도 내년 대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 최소한 이 당에 미친놈만 있는 건 아니라고 선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뭐가? 누가 미친놈이라는 거야? 새끼, 그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한테 뉴스 빼라 마라 이렇게 간섭해놓고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니? 뭐 통상적인 업무? 아이 씨발, 야, 삼척동자가 커피를 뿜을 개소리를 해놓고는 내년 대선에서 이기길 바라는 거야? 고마워. 남의 당 일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관심 가져주는 거, 근데 이제 우리한테 맡기라고, 당신이 우리 당 후보가 될 일은 없잖아. 닥치라고, 이 새끼야. 뭐라고 했더라? 보도 통제가 아니라 거짓 보도가 있어서 바로 잡아준 거라고? 촉가고 있어, 이 새끼들. 세월호 첫날 구조대원 726명과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가 집중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을 벌였다고 뻥으로 보도한 거. 야,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전화했냐? 잠수사 2명밖에 안 들어간 게 사실의 전부니까 11시 뉴스에서는 바꿔달라고 말이야, 이 씨발. 그날 그렇게 투입하려고 했지. 근데 그 기상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뭐가 안 좋아, 이 새끼야? 그날은 호수처럼 고요했는데. 그리고 바로 잡으려면 이 말부터 바로 잡아야지. 니네 누나가 2013년 3월에 했던 멘트 들어봐.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누나가 하필 이 팟캐스트를 들었네. 나 한번 도와줘. 극적으로 도와줘. 닥쳐, 이 새끼야. 이 새끼들. 통상적 업무라니, 씨발. 그럼 날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방송국에다가 전화해서 빼라, 고쳐라, 다시 만들어라 이랬다고 국민이 생각할 거 아니겠니, 이 새끼야? 이게 웬 셀프 빅녀시야? 야, 화나. 이런 일에 대비해서 나온 말이 있다.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
자승명박이라고 들어봤냐? 자승명박이라니?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자승친박. 닥치라고! 자승친박이라니? 이거 내가 잠시 헷갈렸네. 자승천박. 다 나오는구만. 왜? 자승경박, 자승씨박, 자승긴박, 자승액박, 자승구박, 자승윽박, 자승쪽박, 자승희박, 자승협박, 자승독박. 뭐 자승스님이 그 명박이하고 친하고 또 친박하고 친한 건 맞잖니 이 새끼야. 불교계 내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천박도 맞는 것 같고. 저 자승자박이겠죠. 뭐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지금 내는 옥수에 들고 나르샤 CF 찍는 심정이다. 웃기게라도 보여가지고 동정표라도 얻고 싶은 그 심정. 사회자, 니는 모르기다. 난 지금 내년 대선에서 친박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 친박 새끼들이 어차피 안 될 거면 비박조차 당선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러면서 기를 쓰는 것 같아. 닥치라고! 국민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꼿꼿하고 단단한 권력을 원한다고. 두고 봐. 내년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우린 딴 건 못해도 집권하는 법만은 확실히 잘 알지. 2012년 대선 때 기억해? MB가 그렇게 똥을 싸질러 대도 결국 우리가 이기잖아. 우리는 이기는 법을 안다고. 뭐 쫄리나? 그럼 포기하라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땔감으로도 못 쓴다. 이런 말 몰라? 땔감?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니 이 새끼야. 말 똑바로 해. 아이고 내가 비가 많이 와서 정신이 혼미했어. 오르지 못할 비박나무가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다. 이 새끼가 죽을래.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만. 응? 오르지 못할 나무가 경찰한테 개인정보 요구를 하며 갑질을 한다. 닥쳐 이 새끼야. 그걸로 이정현 건이 덮어지냐 이 새끼야. 이제 진짜를 얘기할게. 오르지 못할 코카나무에 마약류지 코카인이 자란다. 죽으려고 이 새끼가. 이 새끼들 또 지랄이야 이 새끼들. 야 그만해. 무슨 세계의 대결이라고 날마다 비박 친박들끼리 하는 쌈박질을 우리가 들어야 하니? 야 국민들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피곤해요. 이님 나오셨어요. 자, 그래도 토론이 없는 당보다는 있는 당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야, 얘네들 하는 게 토론이냐? 시정자배들 주먹질이지. 영감님, 그 당은 이런 싸움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대선 주자가 일찌감치 정해져서 그런 모양이죠? 아니 내 동의 없이 누가 대선 후보가 됐어? 영감님, 그 당은 이미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새끼야 누구 맘대로. 이 당에는 박원순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손학규도 있고 안희정도 있고 또 누구냐? 이재명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혹시 영감님? 이 새끼 너 같은 천박한 새끼하고 나하고 뜻이 통할 때가 있구나. 요즘 잠을 잘 적에 이 시대가 자꾸 와가지고 나를 부르더라고. 형님, 대선에 나가셔야죠. 누가 경제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겠어요? 자꾸 이렇게 시대가 나를 부르더라고. 나는 초도 생각이 없는데. 영감님, 환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대선 후보로 나와주세요. 근데 문재인의 벽을 넘겠어요? 지금 보니까 넘사벽이던데. 이 새끼. 야, 걱정 마, 이 새끼야. 나는 모든 논리가 다 준비됐다고 봐요. 나한테 한마디만 줘봐. 나는 문재인을 쓰레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 그럼 제가 한번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이정현 녹취록. 이정현이가 설치고 다닐 적에 문재인이 뭐 했냐 이 말이지. 특전사 나와서 뭐 해? 이정현이를 단숨에 제압해서 까불지 못하게 해야지. 옥수수 다 털리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 걸지조차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정현 녹취록은 다 문재인 책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 종료 선언, 이건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종료 선언할 적에 문재인은 뭐했냐 이 말이지. 그 말 많고 지랄 많은 그 친노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정부로 돌아가려는 공무원들 그 특조위 사무실에서 못 나오게 그렇게 억류하고 또 계속 일하라고 그 시켜야지. 그런 이 중요한 국면에 그 내팔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이거 역시 그 문재인 책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동아은행 뇌물수수 사건은 어떻게? 그거 역시 그 문재인. 아이 씨발 이 족같은 똥보 새끼. 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그 허리띠 한 달에 한 번씩 버리지 이 새끼야. 그 뱃살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야 이 새끼야. 허리띠는 그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데 써야지 네 뱃살 감추는 데 쓰는 거는 그거 아니잖아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그리고 그 과연 그 나에게 허리띠가 필요한가 이렇게 스스로 성찰할 때 아니야 이 새끼야. 스스로 자문해보라고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왜 퀴즈와 관계없는 얘기를. 이 새끼. 야, 너는 심장 괜찮냐? 심장이요? 왜요? 북한 김정은이가 폭식을 해가지고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편에 속보로 떴어요. 아니 심장마비 걸린 것도 아니고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뉴스 속보야 이 씨발. 야, 똥보야. 너도 노력해서 종편 뉴스에 그런 걸로 한번 나와봐. 폭식을 해가지고 심장마비 염려가 있는 건 똑같은데. 야, 왜 넌 뉴스에 안 나오냐?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그나저나 김정은이 꼬추는 좋겠어. 몸체가 일국의 우두머리 아니냐? 야, 똑같은 똥본데 야, 너한테 딸려 나온 꼬추는 이 수유동 원룸에서 지금 뭐 하는 공상이냐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이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이가 거액의 탈세를 했는데 벌금 40억을 내지 않아 가지고 노역장이 유치됐다고 해요. 이순자 씨 동생도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전두환 씨한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시공사인가? 그런 출판사의 소유주 아니야? 전두환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 바로 가지. 정답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이름이군요. 전재수. 근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5석이나 내준 탓에 그 5명의 이름이 잘 지워지지 않는가 보지?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일단 좋지 않습니까? 재수 없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 재수입니다. 저 재수 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 이름 갖고 하는 아재 개그는 재수 없어. 야, 정답 바로 가자. 나한테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렇죠. 무가 50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두환 전문가 아니냐. 길게 가지 말고 정답 바로 가자고. 정답은 전두엽. 아니, 전두엽이 왜 나옵니까? 그 전두환 동생 이름인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대학 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1위, 취업 대비 34.3%. 2위, 학벌이 필요해서 21.8%. 네, 대학을 가는 이유는 취업. 대학 존재의 이유도 취업. 그러나 이들이 꿈꾸는 대학은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재학생 10,000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50년 뒤에도 대학 평가가 필요하다면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1위, 교수와 학생 관계 14.1%. 2위, 학문적 탁월성 10.8%. 3위,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10.7%. 자, 그런데 취업은 4.7%로 11위였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의 저자 구리하라 야스시 씨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자기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단 4년만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좋아할 것. 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후에 오는 시간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네. 4년 동안 충분하게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성숙시킨다면 4년 이후의 세상은 지금의 4년 이후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 학생 임금을 도발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책 학생에게 임금을 도서출판 서유제에서 협찬합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와글 어사님 정답 PBS 맞히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016년인데 청와대는 1970년대를 사는가 봅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하여금 KBS 보도 통제를 지시했군요. 무엇이 무서워서 지상파 텔레비전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지 않나 싶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사건은 청와대에 의해 은폐, 왜곡, 조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로 향해 가던 철근 410톤 그리고 사고 당일 사라져버린 대통령의 7시간 밝혀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6월 30일자로 특조위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자 그들이 범인이겠지요. 특검이든 청문회든 세월호 진실 규명이 계속되기를 빕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외면한 채 정크성 기사를 퍼나르기에 바쁘고 찌라시보다 못한 종편은 자극적인 연예계 스캔들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정권의 치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세월호 특조위에만 진상규명의 책임을 위임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세월호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정치권의 이슈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는 정치 한 건에서의 김원철 기자와 김태규 기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신 와글 어사님 감사합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국민 300명이 떼죽음 당하는 7시간 동안에도 즐긴 사생활이었지만 전혀 비난받을 수 없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세월호 특조위라는 죽은 자식의 불화를 만지면서 틈만 나면 박동지를 음해하려는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정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이젠 세월호는 다 끝난 일이니 잊어버리자는 애국 충정의 의지를 묵살하려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주민은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절대 금기어가 돼야 할 세월호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로 당선된 매우 음험하고 사악한 자로서 틈만 나면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들먹이는 자라 하겠다. 최근에는 이게 나라냐라고 말해서 국채를 부정하는 듯한 반동적 망언도 일삼았던 흉물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특히 박주민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고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하자며 설레발을 떨고 있는데 6월 30일자로 해당된 박근혜 동지의 세월호 트라우마를 다시 돋게 만들려는 폐악질을 일삼는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 생존자,
또 잠수사, 또 유가족, 실종자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는 걱정해주면서 구조하지 못해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두려운 박근혜 동지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박주민의 행태는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오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족의 원수 박주민에 대해서는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내 조져버려야 한다. 세월호 가족 농성장을 턴 경찰의 개인정보를 얻어내려 했다는 아이템만으로도 최대한 튀우고 부풀리고 뻥튀겨서 박주민을 내란범에 범접한 쓰레기로 몰아가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그의 머리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탈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특집 프로그램을 새로 녹음해서라도 밤 11시에 편성함으로써 KBS는 박동지를 한번 도와줘야 할 것이다. 출연자는 박주민의 모습에서 전두환과 그 아들들이 느껴진다. 가발이나 흑채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려는 북한의 선전선동수를 연상케 한다. 이런 식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박주민을 이렇게 조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소홀함이 있다면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정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였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일회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피바 퀴즈와 공화국 논평은 매일 오전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